2021년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벼락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모든 것이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그 광기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당신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반토막 난 자산, 치솟는 이자. 1997년 당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그 지옥이 2024년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또다시 당신에게 희생을 요구할 겁니다.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라고 말이죠. 오늘 저는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1997년 금모으기 운동의 진짜 얼굴을 폭로합니다. 상식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1997년의 겨울을 극복의 역사로 기억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사실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서울의 거리는 문자 그대로 시체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충성했던 40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앗기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뉴스는 연일 경제 위기를 떠들었지만 백화점에서는 마지막 재고 처리를 위한 폐업 세일이 한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헐값에 나온 명품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고 누군가는 당장 내일 아이 분유값을 걱정하며 지하철역을 배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가능하다, 수출 회복세다 라고 말하는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믿고 주식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한강 다리 위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실하게 일해서 꼬박꼬박 저축하던 당신의 나라만 망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달러를 사모았던 자들에게는 1997년은 단군 이래 최고의 바겐세일 기간이었으니까요. 이 잔인한 겨울의 시작을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게만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를 봅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당시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에서 순식간에 2,0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가진 원화 자산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쓰레기 조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입 물가는 미친 듯이 뛰었고 기름 한 방울이 아쉬워 자가용을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금리였습니다. 시중 금리가 무려 30%를 넘나들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당신이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5%만 돼도 중내산해하는데 그게 6배인 30%였다는 겁니다. 1억을 빌렸으면 1년에 이자만 3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건 금융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한보, 산미, 진로, 기아. 이름만 대면 알던 대기업들이 줄도산했고 그 하청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123개의 회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까지 다니던 직장이 공중분해되는 마술을 보게 된 겁니다. 실업률은 2%대에서 순식간에 8%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거리는 실직자들로 넘쳐났고 무료 급식소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친 뒤 승객들에게만 가만히 있으라 고방송한 세월호의 경제판 버전이었습니다. 세네 3.1, 바로 그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부와 언론이 일제히 애국심이라는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를 구합시다. 장롱 속의 금을 꺼냅시다.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하루 종일 금 모으기 특별 생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의 부흥회처럼 전 국민을 집단 최면 상태로 몰아넣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니, 비이성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돌반지, 평생을 약속한 결혼반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비녀까지. 서민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들고 은행으로,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사람들은 금을 내놓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BBC와 CNN은 한국인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결혼반지마저 바친다며 이 기적같은 광경을 타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숭고한 희생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사유재산을 헌납한다. 이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한 겁니다. 신혼부부는 예물을 내놓고 노인은 장례비로 모아둔 금리까지 뽑아왔습니다. 이들은 믿었습니다. 내 금반지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내가 희생하면 다시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국민이 갚아야 했습니까? IMF 사태의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그리고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 그들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는 그들이 벌이고 설거지는 왜 국민이 해야 합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 때는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였지만 망할 때가 되니 국가 경제 위기라며 국민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정부는 재벌 총수들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대신 힘없는 서민들의 애국심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금모으기 운동 기간 동안 일부 부유층과 기업들은 오히려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금을 사재기했다는 의혹입니다. 서민들이 금을 헐값에 내놓을 때 누군가는 그 금을 싼값에 매집해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애국심마저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투기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심지어 당시 수집된 금은 국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헐값에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자산이 헐값 처분된 셈입니다. 우리가 바친 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추억이었고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모은 금은 정말 나라를 구했을까요?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당시 모인 금은 약 227톤, 금액으로는 약 22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돈 같죠? 하지만 당시 한국이 갚아야 했던 총 외채는 약 1,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패키지만 해도 580억 달러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금 모으기로 모은 22억 달러는 빚더미라는 거대한 산불에 물 한 바가지 끼얹은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적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컸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빚 갚으려고 금리까지 뽑는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어 추락한 국가 신용도를 방어하는 데 쓰였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신용 회복의 과실을 누가 가져갔냐는 겁니다. 신용이 회복되자 기업들은 다시 해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직원을 해고하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반면 금을 내놓은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양산, 고용 불안, 그리고 양극화였습니다. 당신의 금반지는 기업의 신용보증서로 쓰이고 사라졌습니다. IMF는 2001년 예정보다 3년 일찍 졸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저력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시스템의 실패를 국민의 희생으로 틀어막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성 마케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 경제를 보십시오.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또다시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소비를 늘려라, 빚내서 집을 사라.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면 그들은 또다시 당신의 장롱을 노릴 겁니다. 이번에는 금반지가 아니라 당신의 연금, 당신의 보험, 당신의 마지막 남은 달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997년에 금을 바친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훈장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업은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국가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애국심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거부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을 위한 구명보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달러를 모으십시오. 안전자산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뉴스가 아닌 팩트를 믿으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진실만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생존이 곧 당신 가족의 미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